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한때 빈민선교의 대부였던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의 대부로 역변한 후 이제는 전광훈 씨를 두둔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김 목사가 북방 선교를 위해 시작한 연변 둘의 공동체 부지 약 120만 평이 15년째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게서 토사구팽당한 중국 동포와 한국 사업가들은 최근 김 목사를 동두천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교인들이 낸 선교 헌금 105만 달러로 50년을 임대받은 중국 연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오는 수요일 카이로스에서 고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요, 2부에서도 김진홍 목사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김진홍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동두천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뭐 이게 그냥 일반 일이 아니네요. 옛날에 무슨 폭행 사건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홍 목사는 1997년 중국 영기시 의란진 연화촌에 있는 토지 120만 평을 105만 달러를 투자해서 50년간 임대하게 됩니다. 목적은 북방 선교와 한민족 둘의 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의 투자 소식을 무척 반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무대포식 선교를 펼치면서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목사는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죠. 당시 김진홍 목사를 도와 일했던 임진철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김진홍 목사 선배인 한흥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보수파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소신 때문에 소신이 뭔지 북한 탈북자를 데려다가 뭐 하기도 하고 중국인들 선교 작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길게 보고 나는 이제 그 입장이죠. 뭐 내가 목사로서 뭐 선교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중국이란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지금은 현지에 안착을 하고 지역사회와 친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고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선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다. 그런데 이분들 그런 생각이 아니죠. 일단 막 계속 물밑에서 이제 뭐 세포 조직 만들면서 막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발각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추방을 당하죠. 마침 그 연변에 그 130만 평이 농민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살았어요.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가 이주한 농민들이 다시 대거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옛날에 속았다. 보상이 너무 작았다. 보상을 더 해주라 해가지고 농성을 하기 시작한 깽매기 치고 막 텐트 치고. 네, 임 교수는 당시 김진홍 목사의 부탁을 받고 전국 인민대표를 맡고 있던 조선족 사업가 이동춘 대표를 찾아갑니다. 이동춘 대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교인들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헌금을 낸 거예요. 돈은 많이 이제 받아놨는데 현장은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김진홍 목사가 임진철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대리인을 레인드 파견을 해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국인민대표 신분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말빨이 선단 말입니다. 좀 2001년도에 찾아와서 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네. 좀 도와달라. 네. 근데 김진홍 목사가 파견해서 왔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저는 또 그 외국에서 와서 뭐 투자를 해서 기업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우리 이제 소개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취지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나서서 그때 우리 저 임진철 교수하고 같이 이제 자치주 주장을 찾은 거예요. 여기 말하면 도지사 정도가 그쯤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임진철 교수하고 이제 장백산 에코폴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획안을 만든 거예요. 이제 생태 산업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컨셉으로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할 생각을 한다. 그래 하니 주장님께서도 이 동네가 원래 참 골치 아픈 곳인데 지금
주인도 바뀌고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이동춘 대표를 통해 극적으로 이를 해결한 김진홍 목사는 골치 아픈 땅을 이동춘 대표에게 맡겨버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춘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한 제안이었고 김 목사의 대리인이었던 임 교수도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120만 평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회사를 나한테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판단해봤을 때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조선족 사회에다가 헌납을 하겠다. 이동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조선족 사회에다가 헌납을 해서 조선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조건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깊은 산속에 농사해도 농사해서 그 돈 벌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혼자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지. 그때만 해도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가 금방 이제 개방이 되면서 막 붕괴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동네가 막 허물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조선족 일꾼들도 전부 다 이제 외국에 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임준석 교수가 당신 같은 소위 말해서 그 인민 대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 사회 일을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나를 설득을 한 거예요. 중국 조선족 발전을 위한 그런 학술 세미나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답변한 거는 뭔가면 그 사람들이 된장 공장을 하나 저놓은 게 있어요. 된장 공장. 유일하게 이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된장 공장이에요. 이 된장 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된장 공장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이 120만 평 다 싫고 그러면 30만 평만 자기가 기부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만 평을 그때 이제 기부받는 걸 하고 된장 공장을 합작하는 걸 하고 그런 조건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05년도입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해내고 나니까 이동춘 회장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전체를 유탁경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내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저거 어마어마한 130만 명을 개발하려면 준다고 해서 문제가 그걸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가 보아하니 기업은 유탁경영을 시키면 이미 자금을 100억이면 100억 딱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게 하는데 두레는 일하는 방식이 계속 한 달마다 모금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게 주는 도시 그런 식으로는 개발이 안 되거든. 돈만 써버리고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30만 평 정도를 주고 우리가 가능한 만큼 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개발된 다음에 어느 정도 상호 역량이 점검이 되고 상호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위탁경영을 하든 말든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 평을 기증식도 하고 국회 대강당에서 기증식도 했어요. 지금 다 동영상 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네. 결국 120만 평 토지 중 30만 평의 땅을 기증받은 이동춘 대표는 순창 진미식품 주식회사 김종봉 회장과 또 정모 씨를 끌어들여서 합작회사를 꾸리고 전통 된장 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된장 술을 빚어서 현지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을 두고 다툼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동춘 대표는 김 목사가 자신에게 기증한 땅 30만 평 중 20만 평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땅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30만 평의 땅이 이미 김진웅 목사가 20만 평을 남한테 팔아먹었어. 한국의 이라고 하는 그 장로한테다가 그 땅을 이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이제 팔아먹어 버렸더라고. 나도 모르고 이 김진홍도 자기들 다 몰랐다 이게요. 사실은 자기네 도장 끝이 박혀 있는데. 이동춘 대표보다 앞서서 땅을 기증받았다는 신모 장로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희가 신모 장로의 아내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형이가 양쪽으로 팔아먹은 거지. 우리한테도 팔고 이동춘이한테도 팔고. 그래가지고 내가 법적으로 재판을 걸었죠. 제가 우리한테 팔아가지고는
심성준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난 판 적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고 김진홍이 사인이 있는데, 내가 있을 적에는 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후원자들한테 돈만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더란 말입니다, 거기가. 당시에도 그러면은 뭐 후원만 받았지 거기서 뭘 하진 않았다. 하진 않았죠. 우리는 참든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동춘 대표는 현장의 책임자로 파견된 부부와도 껌껌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새로 파견한 사람이 부부간이 왔는데 그 부부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합작한 된장 공장도 못하게 만들고 임진철 교수하고 김진홍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에코폴리스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도 허무한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냥 못하게 이제 저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앞이 딱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동춘 대표에게 120만 평을 모두 맡기고 싶어 했을 정도로 이 대표를 신뢰했던 김진홍 목사. 왜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을 현장 책임자로 파견 보냈던 것일까? 임진철 교수의 설명에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코폴리스 기획안을 만든 다음에 현장 소장을 민주노총 충남위원장 하던 사람을 제가 추천해서 그 양반하고 이제 이동진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막 개발을 재밌게 하던 차에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비전으로 만들고 뭐 거기다가 뭐 해서 세계적인 녹색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녹색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소수민족이 나서서 해야 된다. 야 30만 평을 줬으면 3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그러면 빨리 20만 평을 되찾아서 좀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뉴라이트를 하면서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노총 충남위원장 하던 사람을 내쫓고 뉴라이트 해군 장교 부부를 갖다가 앉혀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내쫓고 이 사람은 사사건건 이동순 회장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된장 공장 못하게 하고 북한 쪽도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엇박자가 난 거예요. 눈에 가시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김진홍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골치 아팠었는데 이게 네. 순간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뭐 조선족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이제 내세우면서 120만 평을 다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가 너무 이제 산속에 있는 마을이고 사업성이 없는 토지라는 거예요. 해봐야 거기서 된장 사업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내가 120만 평을 다 운영할 자신 없고 이거 별로 사업성도 없다. 그래서 이제 30만 평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끌어들이고 왜냐면 토지는 받았고 그 토지에다가 좀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해서 거기서 이제 된장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제3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앞서서 김진홍 목사가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임대했던 거야. 임대한 땅을 또 임대한 거예요. 사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김진홍 목사는 나는 사실 몰랐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거기 이제 책임지셨던 관리자분들이 선교사분들이 다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앞서서 임대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김진홍 목사한테 받은 게 맞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약서 같은데 김진홍 목사의 어떤 도장인가 사인도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진홍 목사는 어쨌든 이제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했다. 그리고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는 어쨌든 그 신무장로한테 처음에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신무장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기증했던 땅을 이중으로 기증해서 네. 분란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김진웅 목사가 이제 105만 달러를 네,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네. 누구 돈이냐는 거죠. 그렇죠. 헌금. 헌금이죠. 105만 불. 네. 사실상 목사가 헌금이겠지. 뭐.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할 때는 또 신무장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김진웅 목사로부터 이거 임대 받을 때 돈도
지불을 했다고 하고 네, 얼마인지는 말씀하시지 그러면 않지만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후로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스토리가 지금 반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신모 장로에게 기증한 땅을 이동춘 대표에게 이중으로 기증한 김진홍 목사. 김진홍 목사는 당시 그 일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가 버려놓은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동춘 대표는 그 당시에도 김 목사를 믿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네. 또 그렇게 해완 사람이니까 지금의 김진홍이 아니고 이전에 김진홍 목사가 해왔던 일을 본다면 당연히 믿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지난날 빈민선교에 헌신했던 정말 훌륭한 네. 목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라도 믿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동춘 대표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폐소를 하고 나고 이제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김진웅 목사 스스로 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내 생각에는 김진웅 목사가 좀 나한테 미안을 해서 날 보고 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김진웅 목사가 다시 새롭게 이제 옛날 역사를 다시 인정해 준 거예요. 뭐 일단 지나간 일은 다 이제 역사가 됐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동춘 회장을 들어오라 해서 이렇게 한 거는 합작을 해서 우리 민족의 발효식품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 땅을 다 찾고 우리 이동춘 회장도 내가 아주 존경합니다 하면서 이 다 찾아서 자네가 거기에서 한번 꿈을 펴게 하면서 이제 사실 확인서도 써주고 그게 14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내내 써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더 뭐 법적으로 더 이 일을 제일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해왔는데 그리고 당시 이 김진동 목사가 이동춘 대표에게 써주었다는 사실 확인서 그리고 당시에 같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그 발언하는 그 동영상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우리 좀 잘 지내달라 이것이. 우리도 염치가 있지. 우리가 자네를 와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뭐 서로 간에 과오가 있다 쳐도 이해하고 넘어갈 걸 뭐 나가더라 하는 건 인간 대사가 아니지. 30만 평을 찾자 이거지. 나는 뭐 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요. 또 있어요. 네, 김 목사가 이동춘 대표에게 이렇게 당시에 신모 장로에게 써준 그 위임장은 사실 내가 서명한 게 아니었다. 이거는 도용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동춘 대표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민 지 반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다른 제3자 A 목사에게 120만 평 전부를 위임해 버립니다. 이게 뭐 양다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후에 이동춘 대표는 또다시 A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 땅을 이렇게 된 거죠. 1심에서 법원은 이동춘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2심과 3심은 A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땅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동춘 개인들아 본인들아 했다 해도 그게 성립이 아니됩니다. 왜 해서 아니되는가 하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이면은 우리 나라의 땅이지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토지는 나라 께잖아요. 정부에서 이걸 가져다 누기 사용해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 땅을 가져라 딴 사람들 기증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회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임대를 받은 땅을 딴 사람인데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기증할 수 있습니까? 기증 못하잖아요. 그게 벌써 법에 어긋나는 일이잖습니까? 김진호 목사님도 그걸 잘못하시긴 한 거네요. 그렇죠. 첫감에 조선족 발전위원회라 기증한 것도 잘못된 게지만은 이동출 개인들은 더 아니됩니다. 김진호 목사님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뭐 재참을 신고를 하는가 아예 하는가 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에요. 김진호 목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법은 모른다 하기도 하면 중국 법원이 이거는 A 목사의 땅이니 이동춘 대표는 이제 나가라라고 해서 네. 고스란히 털고 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동춘 대표는 이미 한 15년간 그곳에 40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투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춘 대표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던 분들이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한 40억 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A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A 목사는 이동춘 대표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A 목사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땅 말고 네. 나머지 땅을 이동철이가 팔아먹은 거야. 이제 순리대로 뭐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김진호 목사님한테서 어쨌든 임대하실 때 이동춘 씨나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인수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나는 그 중국 그 정부에서 네.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거는 또 뭐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네. 여전히 김진호 목사 소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그게 김진호 목사님이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도 김진호 목사님을 보고 그거 매입하신 거 아니세요? 김진호 목사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김진호 목사님이나 나하고 관계를 물론 대차대조 관계가 있었겠죠, 그죠? 서로가 내부적 거래를 했어요. 그거는 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거는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할 성격이 못 돼.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이나 모든 사람들 거기서 교육센터를 만들라고 그래, 우리가. 교육센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보다도 더 커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적어요. 7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사실상. 재판 때문에 내가 중국 법을 알아, 뭘 알아. 내 돈을 들여가지고, 김진웅 목사가 돈 10원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재판비도. 내가 되고,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A 목사는 땅을 위임받은 대가를 이미 김진웅 목사에게 지불을 했고, 또 김진웅 목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진웅 목사 일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김진웅 목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동춘 대표와 그와 함께 합작회사를 꾸린 김종보 회장은 최근에 한국 동두청 경찰서에 김진웅 목사를 상대로 김진웅 목사를 고소한 겁니다. 그 고소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한번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춘 회장이 진짜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서 진짜 한 15년 동안 거기다가 투자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우여곡절 영농조합법인의 100% 그 중국에 있는 그 두레마을을 투자하는 100% 지주회사야. 쉽게 해서. 그러면 그 지주회사가 어떠냐? 거기에 대표이사는 강야. 김진웅 목사는 2005년도에 다 손을 뗐어. 5명이 주주다 이거야. 주주가 하고 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을 그거를 또 독점 못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 성직자로서 또 그래 교회 한국에서 그래도 참 그 저명 인사의 목사님이 이거 진짜 돈을 100원만 주고 팔아서 인마에 복귀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곡해서 이 양반은 한국 사람은 말이야 그냥 뭐 어떻게 좀 등이나 쳐가지고 좀 해보려고 이런 인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거야 내가.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제서야 이렇게 고소를 했느냐. 네,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정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그동안 뭐 이동춘 회장이라 해서 뭐 법적인데 호소하고 뭐 언론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말린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결하겠다 해놓고 또 안 하고 해결하겠다 해놓고 또 안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온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동안 해온 게 너무 크면 나쁜 짓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젊은 시절에 해왔던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허물어뜨리지 않으려고 뻘짓은 안 할 거다. 이제 그 믿음을 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다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인 김진웅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제가 김진웅 목사에게도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됐을까요? 연락은 됐습니다. 목사님 그 중국에 있는 120만 평 땅 있으시잖아요. 예. 네, 이 땅을 왜 이렇게 여러 명한테 임대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겹쳐지게? 예. 그게 뭐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우리가 조선족 동포인데 같이 일하자고 왔더니 네.
딴 데다가 좀 팔아먹었더라고. 말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김진욱 목사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요.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제가 보냈지만 여전히 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빨갱이 전화 안 받겠지. 네. 아,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김진옥 목사님이 진짜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김진욱 목사께서 네. 김 디모데 네, 저한테 목사님에게 회복 신청을 페이스북 친구 해주셨는데 신청을 예,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받아주시지.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절대 안 오는데. 네. 아, 그래도 김 목사님이 그렇게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하니까 가상하다 이놈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직접 네.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뭐 별로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반론을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A 목사,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 목사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분이시죠. 네. 이 A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준 대표가 김진욱 목사에게서 기증받지도 않은 다른 땅까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려서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동준 대표는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대치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일을 캐던 중국 기자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거 이제 뭐 법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여다본 후에 이동춘 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 기자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만약에 가짜 기사를 쓴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협박성 멘트도 가볍게 날려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김진욱 목사님의 반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동준 대표와 측근들이 그곳에 15년간 투자한 금액이 이제 4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이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정말 욕심을 부린 것인지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사실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요. 이거 지금 교인들이 헌금으로 선교하겠다고 해서 마련한 돈으로 그 땅을 어쨌든 그 임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을 2중 3중으로 기증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든 장본인은 지금 김진욱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두 분? 일단 그런 말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네. 문제가 없으면 네. 왜 이걸 뭐 평화나무라고 해서 거부했나? 왜 이렇게 답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사건이 지저분합니까?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목사답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기획부동산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 지금 뭔지도 모를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도 잘 안 되는 네. 깊이 들여다봐 이해할 수 있는 네. 일에 목사가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교를 빙자한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그 A 목사가 어쨌든 또다시 그 땅을 위임받을 때 김진욱 목사에게 본인은 돈을 다 지불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를 지불했다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105만 불 지불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거기 투자할 때는 본인 돈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교인들이 헌금으로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그렇게 기증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요, 뭐 확실히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네. 만약에 김진욱 목사 개인에게 그게 흘러갔다. 이러면은 정말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김진욱 목사 또 수족이 돼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A 목사. 네. 이분이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대표의 모습이 또 머지않아 본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제가 그러네요. 이 광경을 보면서 네. 대사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자.
임자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다가 네. 예, 김용욱이 어떻게 팽당했고 그 다음이 또 이제 어떻게 팽당할지 남산의 부장들을 한번 좀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교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 목사님.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법인 거기에 투자한 회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둘의 영농조합 대표는 2005년에 강은택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실상 김진호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금 A 목사에게 넘길 때는 본인은 대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또 제3자에게 넘긴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 또 이 와중에 제가 사실 작년에 그 김진호 목사 교회 몇 번 좀 갔었잖아요. 네, 식사도 하고 오셨죠? 네, 그때도 보니까 어딘가에 또 건물을 또 계속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네, 건물을 또 끊임없이 짓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거나 좀 해결을 하고 지으시든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 이런 분들은 뭐 건물도 잘 지어요. 네. 네, 참.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네. 뭐가 그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실상 지금 그 120만 평이나 되는 땅이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는 뭐 선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거기가 다 비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 선교를 위해서 거기 김진호 목사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난 건 없는데 투자. 그런데 A 목사 말에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여기서 중국인과 조선족 교육센터를 만들 거다. 그래서 제가 그 120만 평이나 그럼 필요하냐. 네.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중국인과 조선족을 상대로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이동춘 대표는 조선족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면서 여기서 무슨 교육을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는지는 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앞서도 김진훈 목사 왜 이렇게 변했나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긴 했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돈 욕심이 많으신 분인가요? 사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분이라 사실 저도 이제 김진호 목사님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놓을 만한 목사님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제2의 김진홍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왜 그 말이 두렵게 느껴지죠 지금? 뒤에 말고 앞에. 네. 앞에.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김진홍 목사는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훌륭하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다. 근데 아마 김진홍 목사는 좀 뭐랄까 마케팅을 잘했던. 마케팅을 잘했다. 네, 자기를 잘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내놓았던. 그래서 잘 팔렸던 목사였다. 제가 또 기사, 사설인가 기사도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으니까요. 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 측근들이 김진훈 목사를 많이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초반에 계속 소송을 안 하고 계속 소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냐하면 측근에 있는 분들이 김진훈 목사를 믿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수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김진훈 목사를 설득할 때마다 해결하겠다, 수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측근에서 김진호 목사를 설득하셨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서 네, 그리고 또 그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동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족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한국 내에서도 조선족들이 뭔가 한국인의 상대로 뭐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씌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동춘 대표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같이 이제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조선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저도 아직까지도 김진웅 목사님이 과거에 정말 헌신하셨던 걸 생각하면 이제라도 빨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잘 정의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네, 좀 보도해 봤습니다. 예. 네. 그 참고로 네. 중국은 그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할 자유도 있지만 그 전도를 거부할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슨 네. 광장이나 가가지고 전도지 뿌리고 이렇게 했다가요 다 잡혀갑니다. 음. 왜?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할 때는 특히 너무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중국에다가 뭐 건물 때려 짓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공안들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선교할 때 보통 내가 중심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원래 그 토착 선교 그럼요. 거기서 네. 사실은 저절로 뭔가 사람들이 네. 변화되고 이렇게 되도록 선교하는 게 바람직한 도와야죠. 거거든요. 그분들 그렇죠. 자생하도록.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가서 뭔가 돈으로 질러서 내가 여기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예. 그거는 정말 선교의 자세도 아니다. 네. 네. 이런 또 좀 지적이 씁쓸하네요. 네. 돈질을 했구나. 아, 네. 이 교인들의 헌금인데 어떻게 이 일이 좀 마무리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네. 마무리 발언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진홍 목사의 그 과거의 행보를 보면은 페이스북 친구 요청 받으셨으니까 예. 잘하세요. 너무 안타까움이 크지만 이미 그 예전에 그 뉴라이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분들의 이런 목회자분들이 한때 빈민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면 이 현 시국과 돌아가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도 이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야 그 속내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김문수 그 전 경기도지사한테 평가를 하듯이 변절했다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중간에 변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변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도 해왔는데 인정을 못 받아.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떤 허물이나 작은 실수만 갖고도 엄청 까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억한 심정이 생기고 회의가 들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이랬는가 하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던지 아니면 그래서 실제로 다 내려놓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반대로 반대 진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신교계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면 교사를 삼고 저 역시도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리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네. 지점도 있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저는 좀 이분이 뭐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그런 단계는 좀 지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구를 끼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저는 그래도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네.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만 예수 좀 믿읍시다 좀. 그러니까요. 이제 좀 믿읍시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 카이로스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